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태준 시인의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목을 먼저 보세요. 산수유나무의 농사잖아요. 지금 시를 읽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작품의 제목부터 여러분 뭐가 의인법이 쓰였구나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이 산수유나무가 그냥 다른 인간에 의해서 어떤 지어져 가는 그런 수동적인 어떤 자연물로서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의지를 가진 주체로 사람처럼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둔 상태로 선생님이랑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보시죠.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노란. 여러분, 먼저 뭐가 딱 보이고 있는 거예요? 색채 이미지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색깔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걸 색채 이미지라고 이야기하고, 자,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 그림 가지고 온 거 보이시죠? 이게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데 여러분, 구례에 있는 산수유 마을이래요. 산수유 마을에 노란 산수유 꽃들이 이렇게 쫙 퍼져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안개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런 풍경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그려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부각된다 그러냐면 시각적 이미지가 부각된다. 색깔이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어떤 시를 읽었는데 색깔이 나왔어. 그러면 그때 이 시에서 부각되는 이미지는 뭐다? 시각 이미지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산수유나무가 뭘 하고 있어? 노란 꽃을 빵빵빵빵 터뜨리고 있는 중이래. 그러면 나무가 노란 꽃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날씨 때문에 나무의 꽃이 이렇게 터져 나온 게 아니고 나무 스스로 터뜨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단히 뭐가 부각이 된 거다. 능동성이 부각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능동성이라는 거 뭐야? 자기 스스로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능동성이라고 얘기한다. 반면에 수동성은 뭐예요? 남에 의해 행동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문장 산수유나무 스스로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는 능동성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문장에서 두 개. 첫 번째 뭐였어? 시각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었다는 거. 두 번째, 산수유나무가 의지를 가진 주체로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두 개 정리되셨습니다. 그 다음,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자, 굉장히 참신한 문학적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늘에 대한 통념은 뭐야? 그늘 하면 여러분 일단 까만색이지. 그죠? 해에 비쳐가지고 반대쪽에 땅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까만색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과 달리 이 시인은 이 노란 꽃의 그 꽃잎의 색깔이 너무 강렬한 거야. 그래서 이 그늘조차도 노랗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문학적 발상, 독창성, 개성적인 생각이 돋보이는 표현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그늘도 노랗다 라는 표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노랗다, 따스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늘도 별표하고 가시죠. 그늘도 나는 이거는 공동격 조사예요. 여러분 공동이라는 거 같이 함께 이런 의미죠. 그런 뜻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사가 뭐다? 도다 이거야. 예를 들자면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이랬을 때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함께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그늘도 노랗다 요 표현 그늘도 노랗다 했을 때 이 표현은 공동격 조사기 때문에 두 가지 하나 말고 나도 해서 함께 참여하는 거니까 두 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우리가 이 도라는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두 문장을 연결했을 때 산수유 나무가 만들어낸 것이 두 개구나 라는 거지. 정리해보면 뭐다? 첫 문장에선 뭘 만들었어? 노란 꽃을 만들었고 두 번째 문장에서 뭘 만들었다? 노란 그늘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보조사 뭐가 쓰였구나. 공동격 보조사 도가 쓰였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별표 5개 하고 가십니다. 지금 이 시인이 집중하고 있는 건 산수유 나무의 그늘이에요. 노란 그늘. 근데 이 그늘이라고 했을 때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 그늘 했을 땐 우리가 너 이렇게 너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었다, 그늘이 끼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표정이 어두우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끼어 있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일단 그늘이라는 게 색깔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그렇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그늘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왜? 색깔이 일단 뭐야? 노란 그늘이잖아. 노란 그늘이고 분위기가 어때? 되게 밝고 따스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늘은 플러스의 의미로 쓰였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늘이 플러스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일까? 우리가 부모의 그늘 밑에서 자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지냈는데 이런 표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늘이라는 건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늘이 드리워진다라는 건. 그리고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름에 나뭇잎이 무성해지면서 거기에 그늘이 만들어지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늘이 만들어지면 여름에 땡볕을 막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그 넓은 그늘이 보여. 그러면 거기는 어때? 시원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땡볕을 피해서 그쪽으로 막 가죠. 그래서 거기서 좀 쉼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 그늘의 의미를 이 작품에서는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 플러스의 의미로 쓰일 땐 어떤 의미가 된다? 그늘은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그늘은 산수의 나무의 그늘은 이런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자, 산수유나무의 그늘이라는 거, 나무의 그늘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산수유나무에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무 그늘은 어떤 역할을 한다? 아주 땡볕 여름에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지, 그늘이. 그래서 그 그늘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고 싶어 했구나. 이 시인은 무엇에? 산수유 나무에 그걸 가지고 오고 싶어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산수유 나무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산수유 나무가 다른 생명들에게 굉장히 휴식을 주고 위안을 주고 쉼을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 우리 인생에 힘든 일들 굉장히 많잖아요.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는 누군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학생이야. 근데 막 성적이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개판으로 나온 거지. 막 이래가지고 막 실망하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풍경을 딱 본 거야. 이런 풍경을 딱 봤더니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환해지는 거지. 노랑빛이 되면서 진짜 아름답다. 세상은 그래 내가 되게 막 힘들게만 생각했는데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면도 있어.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였다? 산수유나무가 하는 기능이라는 거지. 그 노란 꽃, 그 꽃이 만들어내는 노란 그늘이 하는 기능이 이렇게 다른 생명들에게 쉼을 주고 휴식을 주고 위로해주고 위안을 주는 그런 기능이었다라고 느낀 거야, 이 시인이. 그래서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가지고 와서 그늘도 노랗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그늘의 긍정적인 속성을 부각해주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늘의 의미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이번에는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주어가 뭐로 바뀌어 있어? 대상이 사람들로 바뀌어 있죠. 사람들은 보아라. 뭐뭐 해라. 요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명령형 종결어미죠. 이 명령형 종결어미를 써서 보아라. 이거 권유하는 거지. 야, 좀 한번 봐. 너 그렇게 맨날 불평, 불만, 막 뭐가 싫어, 뭐가 나빠, 막 이러고 있는데 한번 봐. 이렇게 권유하는 거지. 권유하는 명령문이 쓰였습니다. 누구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앞에 산수유나무는 따스한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 그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을 주고 위안을 주고 있었는데 사람은 뭐 하고 있어? 투더 막 불평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산수유나무와 비교해 봤을 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인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산수유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뭘 보라?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다시 말해 다른 생명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위안을 주고 있는 나무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불평하는 것을 이렇게 수식했어.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거야. 근데 옥말려 든다라는 단어의 의미 여러분 좀 알고 가십니다. 옥말려 든다는 건 오그라져서 이렇게 말려 든다는 뜻이래요. 안쪽으로 오그라들어서 점점 좁아지는 거죠. 점점 좁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옥말려 든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들어간다고 불평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어떤 뜻일까? 의미. 어떤 뜻일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늘이라는 건 굉장히 넉넉한 품이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좁아들어.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이 품을 넓게 이렇게 여유롭게 가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오그라들어가는 거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 일 수 있고요. 또는 이 그늘이라는 게 영향력,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힘, 요런 의미라면 내 영향력이, 내가 보호하는 그 사람들의 영역이 너무 줄어들어. 그래서 내가 힘이 좀 줄어들어.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건 어떤 거야? 사람이 너무 내 관점에서만 내 차원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산수유나무는 어때? 다른 생명들에게 쉼과 위안을 주는 것이 자기 그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타적인 마음이 되죠. 그래서 산수유나무의 이타적인 그늘과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늘, 이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비 관계고요. 그래서 자, 그늘의 의미,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 했을 때 이 그늘과 여기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했을 때 이 그늘은 같은 의미니 다른 의미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의 그늘은 기억이고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했을 때의 이 그늘은 니은. 두 개의 의미가 같아 달라라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의미다? 의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산수유 나무의 그늘은 넓고 크며 이타적인 속성, 인간의 그늘은 말려들고 좁아지는 이기적인 속성으로서 대비를 이룰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사람들에게 보아라 그랬잖아.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 구체적 청자. 이 청자에게 야, 이 사람들아 봐라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청자가 만들어진 거야. 사람들이라는 구체적 청자가. 그리고 보아라를 통해서 보아라라는 이 명령형은 누구를 향해? 구체적 청자인 사람들을 향해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건넨 거죠. 그래서 무슨 어조가 만들어졌다? 말 건네는 어조가 여기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어떤 기능을 했다? 구체적 청자의 기능을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가십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자. 요게 진술이야. 이게 주장이야. 그리고 그 주장의 이유 혹은 근거가 바로 뒷문장에 나온 거지. 이렇게 시인이 주장하고 있어.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야. 하고 그 이유 뭐라고 여러분? 바로 뒷문장.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농사. 라는 건 뭐야? 농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농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선생님 여기 정리해 놨죠. 생명을 키우고 베푸는 정성과 노력을 의미해.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인 거지.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막 다른 동물들의 피해를 입거나 또는 자연재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밤낮으로 얼마나 노동을 합니까? 진짜 많은 고생을 하는 거죠. 좋은 비료를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벌레 먹은 잎은 따주기도 하고, 물도 주고, 태풍이 몰아치면 막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밤낮으로 보살펴야 되는 것이 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다? 정성과 노력이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 정성과 노력을 누가 기울이고 있어? 주체가 누구야? 산수유 나무가 하고 있는 거야. 산수유 나무가 엄청 정성스럽게 엄청 노력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 그늘은 그냥 드리워지는 게 아닌 거지. 자, 그냥은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쉽게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그늘을 쉽게 들이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아주 정성껏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꽃을 피우고 꽃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늘이 넓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나무의 피와 땀과 노력과 열정과 시간이 들어간 거, 그게 그늘이야 라고 말한 거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참신한 문학적 발상 뭐다? 나무가 꽃을 피우는 거, 그늘을 들이우는 걸 농사라고 본 거. 그걸 농사에 빗댄 거, 그게 굉장히 또 참신한 발상이 되는 거죠.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이해되셨죠? 자, 이런 발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법 뭐가 쓰인 거야? 여기 지금 그늘이 나무의 농사다. 그러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거니까 의인법 된 거다. 의인법을 여러분 문장 형태로 요즘엔 참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죠. 사물을 인격화했다. 산수유 나무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여러분 요 문장 앞에서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요거 여러분 잠깐만요. 앞에서 찾아야 되는데 네, 찾았다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뒤지고 있었어. 바로 뒷문장인데 그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요 문장이 되게 유사한 문장인 거지. 보이시죠? 그죠? 자, 뭐가 유사해? 산수유 나무가는 동일하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농부처럼이라는 요 말 하나 정도만 뒷문장에 들어가 있고 그늘을 농부처럼이라고 바꿔놓고 있는 거지.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는 되게 똑같잖아.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를 여러분 시행. 우리 요 한 줄짜리를 시행이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시행을 반복했는데 반복하면서 그냥 똑같이 쓴 게 아니라 살짝 바꿨어요. 변주 또는 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변주 또는 변조가 무슨 뜻이라고? 바꾸었었다라는 뜻이야. 바꾸었었다라는 뜻.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뒤 문장이 반복과 변주로, 시행의 반복과 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걸 너무 부각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계속 보십니다. 땅에서 꽃은, 자, 요 문장. 꽃은 하늘을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꽃이 하늘에 피어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땅에서 그늘 또한 계속해서 넓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꽃은 하늘에 피우고 상승. 그늘은 땅에서 넓어지고 하강. 밑에. 그래서 이렇게 수직의 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늘대로 이렇게 넓어지고 땅에선 땅대로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나타나고 있죠. 땅에서 넓어지는 그늘은 어떤 압축적인 의미를 갖는다? 산수유 나무가 다른 생명들이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열심히 늘려가고 있다. 열심히 정성과 노력과 열정을 들여가지고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고 혜택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 그것이 마치 모처럼 농부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했을 때 이 농부처럼은 원관념이에요, 보조관념이에요? 보조관념인 거고요. 그리고 뭐뭐처럼 이렇게 쓰였으니까 비유법 중에 뭐가 쓰인 겁니까? 이렇게 연결어를 사용해서 빗대어 놓는 직유법인 거죠. 처럼. 자, 여러분 혹시라도 기억 못하는 사람 있을까봐 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라는 연결어를 활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어줄 때 우리가 이걸 직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직유법은 어떤 표현법에 속해 있다? 비유법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됐죠? 산수유 나무는 그렇게 농부처럼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는 그늘 농사인데 그늘 농사라는 건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을 주고 위안을 주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시행의 반복 변주 어디 있었다? 요 문장이랑 요 문장 두 개가 시행의 반복 변주였다. 반복 변주한 이유가 뭐냐? 산수유 나무의 속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속성? 그늘 농사를 짓는 것이죠. 요 속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반복을 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걸 끌어모으면 무엇을? 그늘을. 산수유 나무의 그늘을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늘은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무게가 없죠. 그런데 좁쌀 5대 분량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질량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대단히 감각적이고 그리고 독창적인 이런 표현으로 문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노란 좁쌀 5대 무게다. 이 좁쌀이라는 거 되게 깨알 만큼 작은 거잖아. 근데 이게 노란색이죠. 이걸 5대니까 와, 무게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산수유 나무가 그만큼, 산수유 나무 꽃도 여러분 굉장히 좁쌀만한 거 아시죠? 지금 막 피어나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오늘도 길가에서 산수유 나무 터져 나온 거 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이 좁쌀 같은 꽃잎들이 타닥타닥 쫙 피었는데 이거를 모으면 좁쌀 5대 무게나 될 만큼, 이 곡물인데 곡물의 무게가 나올 만큼 그렇게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단히 감각적이고 독창적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벌써
부사 어떤 의미인다? 의미를 갖는다? 산수유 나무의 그늘이 어떻다? 굉장히 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지런히 그늘을 넓혀갈 거다. 왜? 벌써 좁쌀 5대 무게니까 이 산수유 나무 꽃은 한동안 계속 피어 있을 거니까 어떻게 될 거야? 계속해서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맺은 결실의 양이 그만큼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사가 뭐다? 벌써라는 부사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전체 시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 좀 정리하십시다. 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산수유 나무를 보라고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다? 우리 현대인들, 불평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죠? 이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타인을 배려하는 삶에 익숙하지 않아. 굉장히 나 위주로, 내 생각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미덕을 좀 보고 배우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네게 뭔가 좁아진다고, 넓게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봐봐. 남을 위해서 점점 열정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그늘을 넓혀가고 있잖아. 그걸 좀 보고 배워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렇게 봤을 때 산수유나무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한다? 교훈적인 기능을 한다.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는 거죠. 좀 오늘 하루 내가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는데 난 정말 자연 저 나무 한 그루보다도 못한 하루를 사는 게 아닐까라는 성찰을 하게 만들어주는, 되돌아보게 만드는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산수유나무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별표 체크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 이 시의 마무리에 나타난 마지막 종결 문장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고 갑시다. 감각적인 심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감각적인 심상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감각 이미지로 끝날 때는 시적 여운을 느끼게 한다라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감각 이미지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느낌? 생생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생생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공감, 끌려 들어가는 힘이 훨씬 더 강렬한 거죠. 그래서 문장이 딱 끝났을 때 내 마음에 이 감동의 여운 이런 것이 더 길게 남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감각 이미지로 종결하는 효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다시 모든 시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감각적 이미지로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효과가 뭐다, 여러분? 시적인 여운을 남기게 된단 말이야. 왜? 그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를 인상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는 마무리가 됐고요. 포인트만 좀 한 번 더 잡고 갑시다. 자, 이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시는 문학의 특성과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첫 번째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별표 5개 하시고요. 가치 있는 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야. 시인이 했겠죠, 아마도. 가치 있는 체험을 했어. 그 가치 있는 체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산수유나무의 노란 꽃과 그늘을 보고 산수유나무와 인간의 삶의 모습을 좀 비교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뭐로? 언어로 형상화했어. 참신한 발상과 표현으로 시를 만들어냈어요. 됐죠? 그렇게 하면 그 시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자연, 다시 말해 여기서는 뭐였어? 자연물이 산수유나무였잖아요. 그 자연, 산수유나무의 모습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해줘. 그러니까 그전에는 산수유나무의 꽃잎이 피었는지도 몰랐어. 우리가 쑥쑥 그냥 지나다녔단 말이지. 그리고 산수유나무의 꽃잎이 이렇게 커져갈수록 그늘이 넓어지면서 거기에서 쉬고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생명들이 참 많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어땠어? 이 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지. 알게 된 거야. 알게 된 거. 알매 차원이 일어난 거야.
새로운 걸 우리가 알았어. 그걸 무슨 기능? 인식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식적인 기능을 하게 됐고요. 이 시가 또 자연과 대비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어요. 자, 이기적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바람직한 삶이라는 건 뭘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성찰하게 해줬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걸 우리는 윤리적인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문학의 윤리적 기능도 맛본 거야. 이해됐죠? 이기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내면이 정서적이고 미적으로 승화되는 체험. 이걸 뭐라 그런다? 미적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적 기능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아름다움을 느꼈어. 산수유나무가 이 노란빛이 얼마나 따스하고 아름다운지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문학의 3가지 기능을 모두 다 맛보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 뭐 인식적 기능 새롭게 알게 된 거. 두 번째 뭐 윤리적 기능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 세 번째 뭐 아름다움을 느낀 거. 이 3가지 기능을 모두 다 맛보고 충족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학습의 목표였기 때문에 별표 5개를 하시고요. 산수유나무의 농사와 관련해가지고 이 기능은 잘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별표 5개 하고 머릿속에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거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무리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좀 정리해 봅시다. 산수유나무는 능동적인 존재였었고요. 또 그늘을 만들기 위해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대단히 이타적인 존재였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은 굉장히 말려두고 좁아지는 이기적인 것이었다.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산수유나무의 그늘이라는 건 위안, 배려 이런 의미였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농사라는 건 정성과 노력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산수유나무의 농사에 나오는 핵심 시어들 의미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 뭔 거야? 주제가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인간 삶을 반성하는 것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에 뭐가 나온 거야? 성찰적이다라는 성격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특징. 본문을 분석하면서 특징 얘기 다 했어요. 이 특징이 본문에 어떻게 드러났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물의 참신한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그늘도 노랗다라든지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었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두 번째, 색채어를 반복했어. 뭐? 노랗다라는 색채어 반복했죠. 그래서 시각 이미지가 부각이 됐고요. 자연물의 모습과 속성을 제시해서 속성 뭐? 산수유나무에 노란 꽃이 터트려지고 그늘이 넓어지는 그 속성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 뭐? 마음의 그늘이 막 좁아진다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 대비되어 있다. 별표 체크하시고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의 변형과 반복 뭐 있었죠?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뭐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문장이었었죠. 그래서 뭐가 강조가 됐다? 대상의 속성이 강조가 됐다라는 것까지. 네, 이렇게 정리해서 산수유나무의 농사 이해하시고요. 이해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해된 것은 기억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학습지가 선생님이 질문을 달아놓고 빨강 펜으로 써져 있는 거는 빈칸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작품을 얼마나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했는지도 점검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아주 참신한 시. 문학의 3가지 기능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